네, 이번 상담 관련 윤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담 윤리 개념. 네, 여기서는 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윤리란 상담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작업하는 내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이자 규범이다 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윤리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규범을 다루고 있는 관련 기구나 학회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원칙이나 규범을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임상심리학회라든지 각자 여러분들께서 소속되어 있는 학회의 윤리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고지에 대한 동의라든지 또한 비밀 보장 혹은 다른 윤리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윤리는 따로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자라면 윤리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는, 여기 학회나 어디에서 명시되어 있는 윤리라는 것은, 그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답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혹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지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리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꼭 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선생님들도 이제 막상 상담 현장에서는 마주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학회나 기구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 기준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윤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파트입니다.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서 각 6가지의 원칙의 내용을 충분히 암기하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담자의 힘을 길러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작 다른 사람의 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건 자율성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격려해 주어야 되겠고요. 이 원칙은 내담자가 자신의 신념 체계 안에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 자선의 원칙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행, 자선, 좋은 일을 베푼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담자는 그럴 때 내담자의 소망이나 바람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해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들어가는 개입이라든지 행동, 말 같은 것이 내담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자율성의 원칙은 자기 결정이 좀 더 무게가 실려진 이야기라면,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자신이 공을 들여서 상담을 잘 하고 있는 내담자가 있는데, 그 내담자에 관한 내용을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든지, 근데 그것이 우연치 않게 건너서 내담자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면 그 내담자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담자에게는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상담 연구를 통해서 내담자에게
내담자 혹은 연구 대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연구에 관련된 윤리입니다. 최근 상담학이나 심리학의 연구에 관련된 설문지를 보면 설문에 응답하는 도중에 불편한 마음이나 감정이 올라오시는 경우에는 중간에 응답을 그만두셔도 된다라는 조항을 넣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좀 보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 실험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연구 참여자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그들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경우 그러한 내담자에게 쓰는 용어와 또 전문자끼리 쓰는 용어가 좀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지요.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진단을 잘못 내리거나 혹은 진단을 내릴 때 MMPI 2 이런 거를 예를 들었을 때 반사회성이라든지 혹은 편집 이런 내용들을 여과하지 않고 내담자에게 전달을 한다면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명령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도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언행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절대 내담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정성 혹은 정의라고 불리는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상담자는 모든 내담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요즘은 성소수자의 이슈도 매우 높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차별화된 그러한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는 치료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담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시, 군, 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혹은 지역의 복지관 이런 곳들에 가면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한 유료 상담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께서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 그곳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찌 보면 이러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실성의 원칙입니다. 혹은 엄수, 성실성이라고도 간혹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다 기재를 해 놓았고요. 충실성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내담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상담자가 믿을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상담 시간에 매번 5분이나 10분을 늦게 도착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상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지요. 상담자는 내담자와 합의한 관계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상담에 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직의 원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정직의 원칙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진실한지 아닌지 어떠한 피드백을 하는지는 내담자가 기가 막히게 더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때 내담자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 예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상담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느끼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의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자는 진솔하게 또 정직하고 진실되게 피드백을 해줘야겠지요. 상담자가 느끼기에 몇몇 가지의 그러한 단서들을 통해서 내담자분께서는 이러이러한 변화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내담자가 그 상담에서 이렇게 너무 의존하는 모습으로 상담자에게만 너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담자가 스스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용기 내어서 그런 피드백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담자는 정직한 상담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또 상담의 효과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담 윤리 원칙을 제가 이제 앞서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암기했던 방식을 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충무공이 자선을 베풀었다. 어떻게? 정직하게 라고 외웠습니다. 충무공이 자선을 베풀었다. 어떻게? 정직하게. 이것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초보 상담자를 위한 윤리적 지침 중에서 힐과 오브리언이 얘기한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을 하나의 장으로 해서 한 강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갈수록 이 상담 윤리에 대해서 학회에서 필기뿐만 아니라 면접 장면에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출제는 꾸준히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의 암기와 이해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보장, 상담의 가장 기본이겠죠. 성공적인 상담 관계를 위해서는 내담자는 자신이 이야기한 것의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담자는 비밀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이곳이 안전하다, 상담자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꾹꾹 눌러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서 상담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보장과 관련해서 상담 첫 회기를 시작할 때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분께서 얘기하는 것은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총 4가지의 제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자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상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자기가 좀 더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좀 더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상담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담자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공개 슈퍼비전을 받을 때도 내담자의 동의를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즉 자살 같은 것이 예로 들 수 있겠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담자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내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부분도 상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그런 다른 타 기관에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그곳에 담당자나 기관장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그분들과 논의하셔서 경찰에 알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상담의 내용을 기록을 공개한다. 이 4가지를 내담자에게 상담 첫 회기에 알려드리고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입니다. 상담자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을 하고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능력이 되는 선 안에서 상담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초심 상담자 같은 경우에 정신병리가 심한 내담자가 방문을 하였을 때, 그럴 때 제 능력으로는 이 사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초보 상담자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원하신다면 숙련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그 방법을 좀 알아봐 드리겠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수련을 해주고 계시는 슈퍼바이저와 의논해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과정에 대해 내담자 교육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요. 막상 이제 상담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상담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상담이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이루어지는 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상담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다루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방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상담을 진행하실지의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비용이라든지 기술 사용, 때에 따라서는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비밀 보장이 되지만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해서 내용이 좀 공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알려드려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기입니다. 상담자의 욕구가 앞서서 상담을 이끌어 가거나 내담자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막 질문을 써보기보다는 내담자가 원하는 내용, 내담자가 지금 다루고 싶은 내용들, 또 상담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경청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담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담사 선생님께서 시험을 앞두고 머릿속에 계속 시험에 대한 걱정, 불안, 암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신다면 상담에 집중을 하실 수 어렵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내담자를 위해서, 내담자의 요구와 권리를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상담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겠고요.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가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정보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초보 상담자를 위한 윤리적 지침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각하기입니다. 상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이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고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정 순간에 머리를 끄덕인다거나 아니면 살짝 미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지만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상담자 선생님께서 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혹은 상담자 선생님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다라고 얼핏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잘 지각하고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그렇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로운 이중관계 피하기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에 보시면 예고로 나와 있는데, 지도교수가 제자를 상담하거나 혹은 아는 지인을 상담하는 경우, 그리고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 그리고 성관계는 맺지 않았더라도 내담자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경우들이 다 해로운 이중관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제를 들을 때 이러한 이중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그들을 객관적으로 그들의 정보를 듣거나 탐색하기를 방해하고, 또 이미 맺고 있는 관계가 이런 상담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상담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아끼고 돕고 싶다면 그것이 제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로운 이중관계는 반드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돌보기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상담자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소진이 많은 직업입니다.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와 정성 이런 것들을 내담자를 향해서 많이 쏟아붓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모적인 작업을 하는 만큼 나로 사랑하고 나를 또 아끼고 돌보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에너지 상태를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너무 힘드신 경우에 많은 사례를 맞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힐링 타임을 따로 가지신다든지 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진을 예방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상담자가 아무 때나 상담자 역할을 자처하지 않기. 예.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주변에 기대치나 요구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할 때 나서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상담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상담에 관련된 윤리 관령의 예시를 올려놓았는데요. 첫 번째, 임상심리학자의 윤리 관령 중에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본문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담자에게 치료의 본질과 치료 절차를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두 번째, 치료에서 위험 요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른 대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너무도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내담자에게 알려드린다면 그것은 내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선호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중관계에 대한 예시도 올려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윤리적 딜레마 처리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적 딜레마 처리하기 A, B, C, D, E 전략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이해하시는 쪽으로 합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강조해드린 윤리가 있지요.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윤리라는 것이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윤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윤리를 위배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자 내담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는 이 내용을 내담자가 보고를 할 때 머릿속에 윤리가 떠오르겠죠. 아,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당했다. 그렇다면 이를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담자에게 얘기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여자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게 됨으로써 남자친구와 나의 관계가 염려가 된다라는 내용을 호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려야 하느냐 아니면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되느냐,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입니다. 평가 단계로요. 내담자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내담자의 자원, 그리고 상담자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자, 내담자 모두의 감정, 상황에 대한 반응을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움되기입니다. 상담자는 당연히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것이 상담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특정 인물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의 특정 인물이란 남자친구가 되겠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남자친구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인지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와 자문입니다. 상담자는 시행 가능한 행동에서 윤리적, 법적, 감정적, 치료적 이런 모든 결과를 생각하고 주요한 윤리적 문제를 정의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슈퍼바이저에게 자문을 구해야 된다. 혼자서 결정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겠지요. 슈퍼바이저와 의논해 가면서 이것들을 처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무입니다. 상담자는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중요한 의무는 내담자에게 있지만 상담자는 때때로 내담자보다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례를 적용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례를 좀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담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위협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 다른 내담자가 아닌 제3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부분이지요. 교육입니다. 상담자는 윤리적 지침을 계속 익히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해 나가면서 재교육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내용을 재검토해 나가면서 윤리적 딜레마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 영어의 앞글자를 떠서 A, B, C, D, E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